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신입니다. 자, 이번 원포인트 레슨은 우리 사무관 승진 보고서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잘 하려면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필요 없는 내용을 넣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보고서에 넣을 수가 있어서 좋은 거죠. 여기는 이제 보고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 기획 보고서가 있고 요약 보고서, 또 우리 서류함 기법에서 평가하는 정책 기획 보고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할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개인적으로는 이 경상남도의 평가 지표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차제에 내가 한 가지 말하자면,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 기준을 미리 이렇게 공개를 해서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과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므로써 거기에 준비를 하게 해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상남도처럼 이런 보고서 평가 지표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좋다. 그런데 정책기획 보고서는 이 세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도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평가 지표를 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우선 경기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문제 분석력, 그리고 논리적 우수성, 그 다음에 구성 체계성, 내용 풍부성, 대안의 적절성,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분석이라고 해도 되고 문제 파악이라고 해도 되죠.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아주 고약한 그런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현안,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현안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2016년 6월 25일입니다. 지금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맞춤형 복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를 하냐 이건데 조금 자세하지 못하죠. 근데 이것은 결국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 이런 걸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문제 분석력이라고 하죠. 자,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정부는 왜 실시하고 있는가? 어린이집이나 기타 야당은 무엇을 우려해서 반대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보기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하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 해도 보이는 원인만 찾아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중요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원인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우수성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용 전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전개는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이 있어야죠. 자, 정부는, 자, 이제 맞춤형 복지를 갖고 내가 예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다른 걸 안 봐요. 내용의 전개를 보는 것이죠. 자, 정부는 이미 종일반,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맞벌이 부부나 헛벌이 또는 외벌이 부모나 취업 여성이냐 아니냐 전업주부냐를 구별하지 않고 전부 종일반으로 운영을 해왔죠. 이러다 보니까 종일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나갈 뿐만이 아니라 또 어린이 양육에 필요한 애착 형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 0에서 2세 아이의 보육 문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자는 이유에서 실시가 된 건데,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이의 발달상에도 필요함에도 전업주부가 안 보내면 손해다 그래가지고 굳이 종일반에 맡기고 일찍 아이를 데려가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과 전업주부 간에 아이를 데려가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직장에 다니는 그 어머니들이 맡기는 아이가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면서 종일반과 종일반이 아닌 그런 맞춤반으로 운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 안을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어린이집이 자기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또 전업주부들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반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런 원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앞에 것이 원인이 되고 뒤에 것이 결과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그릇 전개가 매끄럽게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여기서는 뭐 얼마나 타당하냐 깊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내용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고서가 잘 갖춰져 있냐 이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은 체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성이나 서술 방식이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공간 확보도 적절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고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어떤 기본 체제가 있죠. 첫 번째가 보고 목적과 필요, 아니면 추진 배경 또는 추진 목적 이런 게 들어간다면, 두 번째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원인 분석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큰 방향을 두 가지로 잡는다. 그러면 그 기본 방향, 방침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부 추진 방안이다 해서 그 세부 추진 방안을 또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세부 추진 계획을 집행하다 보면 무슨 법적인 장애 요인이 대두된다든지 국민들의 저항이 보기보다 심각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장애 요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대 효과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의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보고서로서 최소한의 갖춰야 할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가령 현황과 문제점이 빠진 보고서는 완벽한 보고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고서의 세부 추진 계획에 여러 가지 그 세부 추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또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요것은 구성 체계라는 것은 보고서에서 최소한 갖춰야 할 항목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데요. 내용의 풍부성, 그리고 내용의 유용성. 이것은 바로 이 안은 세부 추진 방안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예로 들어보면 가장 좋은 구성 체계는 맞춤형 복지를 왜 추진하는가, 그리고 현재 어떠한 현황과 문제점이 있으며, 그리고 그 문제점이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맞춤형 복지의 큰 기본 틀, 방침, 방향은 무엇인가, 이 방향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건데요. 여기에 이제 구성의 체계성,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요인과 극복 방법, 기대 효과. 여기서 어느 하나는 뺄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것은 뺄 수가 있지만
이런 건 빼서는 안 되죠. 이게 세부 추진 방안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이 풍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2개만 제시한 것보다는 3가지, 4가지를 제시한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써봤자 3페이지 또는 2페이지인데 어떻게 많이 쓰냐 이렇게 여러분은 반문하실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채점을 해보면 의외로 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뭐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의 그 원인을 또 갖다 쓴다든지, 그 다음에 세부 추진 방안이나 이런 게 아무 무의미한 그런 무슨 뭐 TF팀 구성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예산을 얼마를 동원하고 이런 유용하지 않는 대안을 넣어놓기 때문에 정작 써야 할 것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복을 줄이고 나서 지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방안을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4개 쓴 것이 바로 풍부성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냐면 유용성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 유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전사고를 3회 이상 의도적으로 유발한 사람은 극형에 처한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것이 유용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 밑에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용성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화단을 정비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화단 정비 사업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기획보고서를 교장 선생님한테 제출할 때는 당연히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될 것이며 거기에 동원되는 예산은 얼마고 어떠한 예산으로 충당을 할 것이며 그걸 책임을 지는 부서는 누구이며 이런 게 나와야 하겠죠. 화단 정비 사업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예산을 가지고 누가 하느냐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맞춤형 복지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써라고 할 때 무슨 팀을 구성해서 몇 월까지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은 유용하지 않는 허구요 인위적인 가공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통 정책기획 보고서에 뭐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그 예방 방안을 써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학교 자율화의 추진 방안을 써라고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는 그런 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안이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 보고서를 쓸 때 이게 방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정책 대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쪼갠 세부 대안입니다. 이 대안이 효과가 있어야 돼요. 많은 돈과 예산을 들여서 그 대안을 집행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 대안은 가공이고 허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실현 가능성은 뭐냐면 국민의 감정에 맞아야 되겠고 법적으로 민주국가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정책의 상위 개념이 인간적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정책기획 보고서거든.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것에 가장 위에 상위 개념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존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가장 상위 개념에 목표가 있는데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가장 상위 개념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이런 대안은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법에 맞지 않는 이런 대안은 대안으로서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이 됩니다. 자.